자,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시간 건강 플러스 이어지겠습니다. 네, 몸을 아는 남자 한진우 원장님의 스테이지가 펼쳐지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요, 직장인의 생활 질환으로도 불립니다. 허리 통증, 요통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죠? 네, 제가 이제 한의원의 이 강력한 비주얼을 지니고 근무하다 보면은 네.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허리 아파서 오시는 분들인데요. 특히나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이 요통 때문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요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사실 누구나 요통은 또 겪는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오래 앉아있거나 또 오래 누워있거나 이래도 저는 허리가 아픈데 소희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통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래 자면은요, 막 12시간, 13시간씩 잘 때가 있어요. 그렇게 푹 자고 나면은 저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이런 것도 요통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 자, 일단 다른 분들은 요통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은 여성으로서 많이 돌아다니시면 또 허리 통증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도 허리가 좀 아프고요. 오래 서 있다 보면은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한 2-3시간 서 있어야 되거든요. 뻐근하죠. 그러면 뒷다리에서부터 허리, 척추가 다 아픈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배 팀장님은요? 먼저 원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좀 개인적으로 있는데. 훌륭한 질문 대이군요. 예. 요통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적돼서 뭐 자세가 불안정하거나 이래서만 생기는 게 요통인가요? 요통의 원인은 두통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너무나 다양해요. 네. 근데 자세만으로도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지금 뭐 오래 자면 허리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자세든지 같은 자세로 장시간 있으면 허리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요통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그래요? 있을 것 같네요. 네. 허리가 그러니까 뭐 오래 앉아 있거나 뭐 오래 누워 있거나 같은 자세로 하면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요통에는 또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요통은 단순히 허리만 아픈지 아니면 다른 증상이 수반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단순 요통은 허리 이외의 부분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 요통을 동반한 그 좌골신경통이라는 것은 요통과 함께 다리가 당기거나 저리는 이런 증상들이 수반되게 되는데요. 다리로 가는 신경은 척추에서 시작해서 골반강에서 이 좌골이라고 하는 뼈 근처에서 다리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좌골신경을 어떠한 것이 물리적으로 압박하면 이 신경, 다리가 당기는 듯한 이상 감각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신경의 주행을 방해하는 요인은 크게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육 뭉침, 튀어나온 디스크, 그 다음에 신생물, 그러니까 물혹이라든지 종양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 신경 자체에 염증이 있으면 또 이런 이상한 감각이 당기고 저린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허리 통증은 좌골신경통과 단순 요통으로 나뉘고 좌골신경통은 뭐 뭉침이나 디스크 등 많은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허리 디스크는 뭐 우리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잖아요. 단계가 있죠. 그 디스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왔는지 많이 나왔는지 아예 찢어져 나왔는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수액이요? 이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 디스크가 있는지를 자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누워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디스크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요,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 허리 디스크인가 봐, 너무 아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수술들을 한 번씩 고려를 하시던데 수술만이 해결책이 되는 건가요? 수술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싶을 때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고요. 연령, 그다음에 건강 상태,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후의 선택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보면은요,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요통이 좀 심해지는 게 아닌가. 아니, 나이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요통까지 심해진다고 하니까 너무나 속상한데. 이 건강한 허리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매번 반복되는 말이지만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상체 하중이 허리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허리 근육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다가 네. 좌섭요통, 우리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담 들렸다. 이런 증상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이걸 피하려면은 눕듯이 이렇게 사장님 스타일,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수그리는 굽신 모드 이런 자세는 조금 피해주고 척추를 올곧게 네. 바로 세우고 앉아 있는 게,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앉아 있거든요, 직장인들이.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바른 자세 하는 게 예.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바른 자세를 계속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허리가 참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예전에요. 예. 이제 한참 S라인 열풍이 불었을 때 이 S라인 자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허리가 많이 아픈데 이 자세도 굉장히 안 좋겠죠? 예. 그렇죠. 그 높은 구두를 신는 것 자체가 척추를 좀 이게 더 왜곡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높은 신발 신는 것도 좀 불편하고요. 편하지 않은 자세가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남자들 깔창 끼는 거 허리 안 좋아요? 글쎄요, 제가 그 정도는, 왜냐면 하이힐로 해가지고 척추의 모양이 변할 정도가 아니면 쿠션 정도의 깔창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이쯤 하면은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게 있는데 네. 허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스트레칭 방법이 있을지 배워봅시다. 궁금한데 알려주실까요? 네, 그 직장인들은 앉아서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는데, 오늘 불행히도 의자가 준비 안 돼 있지만 제가 또 앉으나서나 길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드리자면은 네.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의자에 팔걸이가 있으면 이렇게 틀어주는, 쭉 늘려주는 거 있죠? 반대쪽으로 또 반대로 우두둑. 이렇게 해주고, 네. 의자에 앉은 채로 이 허리를 충분히 숙여서 허리 근육, 이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고, 네, 그 다음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양다리를 같이 동시에, 같이요? 그러면 저희는 할 수가 없네요. 이 허리 근육을 네. 강화할 수가 있고요. 가장 제가 권하고 싶은 체조는 뭐냐면, 침대에 누워서 다리는 이쪽으로 하고 몸은 반대로 하는. 요가할 때 하는 섹시한가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그런 스트레칭들이 어찌됐건 그 허리 척추 기립근을 유연하게 해주는 그런 스트레칭들이 권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도 제가 즐겨 했던 스트레칭이 그 안에 있었는데 네. 유진 씨 이렇게 스트레칭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유진 씨 건강한데. 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허리가 아픈데 시원한 것 같던데 의자가 있었으면 해봤을 텐데. 효과가 있죠, 확실히. 예. 맞아요. 아무튼 네. 이런 스트레칭 방법이 확실히 어떤 예방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가장 중요한 건 수시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시로. 네, 스트레칭은 우리가 보통 권할 때 1시간에 3번 정도, 굉장히 잦은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면. 예. 그래서 그 정도 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습관을 들이실 때 잠들기 직전에 기지개를 켜듯이 스트레칭 충분히 해주고, 잠에서 깬 직후에도 바로 일어서지 않고 스트레칭을 어느 정도 해주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허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어떤 네. 분들은요, 이 기지개 켜다가 갑자기 해서 이제 허리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신문 줍다가 하셔서 맞아요. 이렇게 다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몸이 다 안 풀려서 생기는 증상들이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수면을 취하면서 아무래도 같은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근육은 이제 풀리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네. 오전에 이렇게 뭐 물건 신문이나 가벼운 우유를 줍다가도 허리 삐끗 해가지고 상당 기간 고생하는 맞아요. 분들이 많은데, 네. 아유, 첫 번째는 유연성이 떨어져 있어요. 잠자는 동안 네. 유연성이 떨어져 있고, 두 번째는 지면 땅에 있는 물건을 줬을 때는 항상 다리를 굽히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감안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상체의 무게예요. 우리가 허리 윗부분의 무게가 체중의 절반 정도 되고 머리도 무겁지 않습니까? 이걸 들 때 우리가 골프 선수들이 골프공 가벼운 걸 들 때도 보면 뒤에 다리를 이렇게 들고 퍼터를 짚고 하는 것은 상체의 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면에 있는 물건을 주실 때는 상체의 무게를 감안하고 그만큼 긴장을 심리적으로 갖고 항상. 힘을 줘야지 이 물건만 생각하고 그거 들다 보면 이렇게 허리가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허리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지 음식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두충과 모과 등을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두충은 우리가 그 근육을 강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모과는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서 동시에
유연성을 길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근육의 강인함과 유연함을 길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모과 같은 경우에는 감기에 좋다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허리에도 좋다고 하니까 즐겨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장인들의 생활 질환이죠. 요통. 자,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음식들이 좋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미리미리 허리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오늘 이쯤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